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국제타운 영상스테이입니다. 이온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자, 센터에, 저희 명상센터에 회원분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서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은,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자연 생태계 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주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자연 생태계적인 한 부분으로 한번 그림으로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자, 어떤 그림이 나올까라는 것을 공부 삼아서 오늘은 갑자부터 개해까지 60갑자의 각각의 그 형태, 자연 현상을 한번 우리가 연계지어서 사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라는 일주도 자 12달이라는 계절에 우리는 태어나죠. 자, 그래서 갑자라는 일주가 1월달에 태어날 수 있고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자 12월달, 자 12달 중에 그 하루에 한 달 중에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갑자가 1월달에 태어났을 때, 갑자가 2월에 태어났을 때, 자 이렇게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경우의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사계절로 묶어서, 자 봄, 여름, 가을로, 가을, 겨울로 묶어서 각자의 그 계절에 어떤 형태의 생태학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자라는 일주가 자 봄에 임했을 때, 갑자라는 일주가 여름에 임했을 때, 갑자라는 일주가 겨울에 가을에 태어났을 때, 갑자라는 일주가 겨울에 태어났을 때, 자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월간 일주만 이렇게 대강 우리가 봐도, 자 어떻게 보면 사주의 한 50%를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라는 일주가 봄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성향과,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만났을 때 더욱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은 그림이 예쁜 쪽으로 각자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지, 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갑자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0갑자의 첫 번째 주자 갑자입니다. 자, 내가 혹시 갑자일 줄 알면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의 수초, 강목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자, 이것은 하나의 나무라기보다는 물의 어떤 수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월이라는, 자수라는 에너지를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물의 어떤 나무다라기보다 물의 어떤 풀이다라고 보는 게 그림으로서 훨씬 더 이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운성이 욕지를 깔고 있고, 자수는 외양내음으로 극과 속이 다르다. 자, 갑자의 경우에는 간목이라는 천간의 에너지를 보면은 간목 자체는 양목으로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은, 갑자가 깔고 있는 이 지지의 자수를 보면은 또 자수는 음수로서, 자 음지의 기운이고 내면적이고 조금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이중적 성격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외양 내음의 성격이다라고 그렇게 약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친으로는 인성이 되고, 자수가 자 오화를 보면 충하고 묘를 보면 형을 하여 여자는 자궁질환을 조심해야 된다. 자, 자수라는 에너지는 오화, 좌오, 충을 만났을 때, 자 그 에너지 하나가 사라질 수 있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라는 에너지가 그 일주가 전체적인 사주 팔자의 구성 속에서 화기가 예를 들어서 많을 때 좌우충을 만난다면은, 자, 자수라는 것은 이미 이제 화기의 기운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또 얘기했을 때, 자, 갑자라는 에너지가 수기가 굉장히 많은, 강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오화가 나타났을 때, 이 오화는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에너지지만, 자 좌우충으로서 물의 기운으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묘를 보면은 자묘형을 일으켜서 여자에게는 자궁 질환을 조심해야 된다. 자, 자묘형은 암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묘진이라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자묘형살이나 묘진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분은 암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것을 또 한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가 봄에 태어난, 임묘의 계절에 태어난 갑자의 그 상황들, 생태계적인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갑자가 임묘월에 모광절의 계절에 태어났죠. 근록과 양인이 되어 경금이 없으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어 순한 비둘기가 되지 못하고 포악한 독수리가 되어 욕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자, 임묘월이라는 것은 목이라는 이 에너지가 수기가 이 몸통에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는 금이라는 에너지가 아무리 강해도 목의 에너지에는 못 당한다는 거죠. 자, 금의 입장에서 잘못 나무를 두드리면 금의 이가 나갈 정도로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임묘의 계절은 분명히 목의 에너지가 강한 모광의 계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임묘의 계절에 갑자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금이라는 에너지가 있었을 때 자, 이 나무는 제대로 된 제품성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자, 금이라는 이 금기로서, 도끼로서 나무에 이 함부로 자라난 가지들을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을 때, 시장에 내놨을 때 이 나무는 굉장히 고가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금이라는 예를 들면 에너지가 없고, 모광 계절에 태어나서 그 목의 에너지를 잔뜩 먹고 함부로 마구 자라났다 생각하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목에 무성하게 나무가 커져 버렸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가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고 함부로 마구잡이로 이제 이렇게 커져 버린 나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내놔서 팔 수가 없죠. 자, 예쁘게 경금으로서 가지치기를 예쁘게 하고 자, 가위로서 이렇게 조경을 예쁘게 했을 때 시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이제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금이라는 에너지, 즉 관이라는 에너지, 브레이크라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없을 때는 성격상으로 보면은 포악한 독수리와 같다. 지 마음대로다. 아나무인이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제압할 수 없는 함부로 자라난 이제 그런 에너지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특히나 이 갑자라는 일주가 임묘의 계절에 태어났다면 분명히 경금이 있어서 그 가지치기를 나무랄 때 나무라고 자, 그 가지가 예쁘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장가지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잘라서 제품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도 갑자일주인데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경금이라는 금의 에너지가 없어서 아주 이렇게 물기도 많은 데다 인성도 강하고 화기도 강해서 엄청나게 자라난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로서 이제 제품이 되지 못하는 자, 그런 나무죠. 나는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데 내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의 가치를 매겨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금이라는 금의 에너지, 관이라는 이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도끼의 기능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나는 그런 가치를 세상에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갑자라는 에너지가 여름에 태어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미의 계절이죠. 자, 4,5월에 간목은 갈증이 심하고 꽃이 만발하여 인물이 좋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머리가 총명하고 지지에 형을 보지 않고 수를 보거나 진토를 보면 복을 누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4,5미의 계절에 갑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화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간목에 뭐랄까 수기가 메마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반드시 토라는 에너지도 땅이라는 이 간목의 에너지도 4,5미의 계절에서는 진토나 축토 같은 물기가 들어있는 토가 된다면 굉장히 이제 복을 많이 받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화기를 다스리고 화기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진토나 축토의 계절, 진토나 축토의 에너지가 지지에 있거나 또는 이제 수기가 적정하게 또 이렇게 있을 때는 화기와 수기가 굉장히 수승하강을 잘 이루어서 갑자가 굉장히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지에 형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지에 예를 들면 자매형이라는
자묘라는 형을 예를 들어서 만날 때는 이제 이 자수, 자, 묘목의 이제 형사를 서로가 만나기 때문에 그 어떤 잘 돌아가는 에너지 하나의 흠집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묘형이 없다 가정하고 수를 충만하게 보고 진토나 아니면은 축토 같은 촉촉한 물기가 있는 토들을 구성 요소로 내 팔자에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이 갑자라는 이 수초는 인생이 굉장히 복이 많고 형제지간에 굉장히 우애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이 굉장히 깊고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자, 매사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가 또 가을에 또 태어난 갑자도 있겠죠. 자, 수초, 이 가을에 태어난 신유술월에 태어난 갑자입니다. 자, 아무래도 신유술이니까 금기의 계절이고 금이라는 환하고 차가운 이제 에너지가 갑자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얼려버리고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계절이죠. 자, 이런 계절에는 누구보다도 화라는 식상의 이 식신, 상관, 식상의 에너지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을에 이제 갑자가 만났을 때 어떤 이제 우리의 생태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신유월의 갑목으로 수축에 접어들어 나무의 기가 뿌리로 향하여 메마르게 되니 생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도끼와 불로 땔감을 만들면 아주 귀하게 쓰인다. 식상이 투출되면 귀하지만 지지수가 충을 당하면 신경성 두통 등의 질병이 따르고 사람이 예민해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갑목이라는 에너지는 가을에 신유술의 이제 계절에서 이미 그 갑목의 에너지는 기가 한풀 뒤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자, 신유술의 계절은 금기의 계절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특히나 가을의 나무라는 것은 모든 수기가 뿌리로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수축의 이제 과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무 자체의 바디, 몸통을 이렇게 열어보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금으로서, 도끼로서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쫙 하고 쉽게 쪼개지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정화라는 뭐 에너지나 아니면은 병화라는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가 있을 때는 땔감으로서 이 갑목이 생목으로서 역할을 못하지만 사목으로서 또 그 자기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아주 복된 일을 이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지에 이제 수가 충을 당했을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지에 수가 충을 당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수라는 에너지가 충을 당했다면 예를 들면 갑자니까 오화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좌오충으로 화기가 죽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화기가 죽어버렸다. 수기가 충을 당하면 신경성 두통. 화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라는 에너지가 화기가 많은 이제 계절에 수라는 에너지가 이 화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충으로 이제 예를 들면 좌우충으로 수기가 깨져버리죠. 자, 이렇게 수기가 깨져버릴 경우에는 금이라는 에너지가 화기에 이렇게 막 달궈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금이 화기라는 불이라는 에너지에 예리하게 이렇게 달궈졌을 때는 아무래도 목이라는 에너지는 신경이나 뇌 쪽이나 우리의 생각, 사고, 정신적인 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금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날이 쫙 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도끼가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나무라는 에너지, 즉 신경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어떤 그 정신적 이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기가 살아났을 때 얘기입니다. 수라는 에너지가 깨져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라는 에너지가 겨울로 갔을 때, 자, 해자 추골이죠. 자, 생각만 해도 얼어버릴 수 있는 경우, 엄동설안에 놓인 갑목. 자, 굉장히 차고한한 에너지가 많을 가능성이 많은 이제 계절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불이 필요한 계절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갑목이라는 에너지가 겨울에 태어났다 할 때는 어떤 것보다도 불이라는 에너지가 먼저 이 우리의 푸는 입장에서 불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먼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관건이죠. 자, 겨울에 해자월의 나무로 식상 화기를 얻지 못하면 중풍 뇌졸중이 유발될 수 있고, 식상을 보았다면 여자는 남편이 싫어지고 자녀를 좋아하게 된다. 자, 갑자라는 에너지가 겨울에 해자월에 해자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럴 때는 누구보다도 지금 갑목이
굉장히 떨고 있는 상태죠. 얼은 땅 위에서 아니면 언바다 위에서 나무가 돌돌돌 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남편이라는 에너지가 금이죠. 자, 금이라는 에너지가 차가운 에너지, 환하고 이렇게 한기를 주는 에너지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남자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몸이 더욱더 차가워진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자, 이런 이제 해석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갑자가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식상이라는 에너지, 불이라는 에너지는 나에게 누구보다도 나의 목숨줄과 같은 에너지로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에게 자식이죠. 자식이라는 이 에너지가 나는 남편보다 더 좋고 나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라는 이 무리의 수초, 자, 이 일주를 중심으로 봄에 태어난 경우, 여름에 태어난 경우, 가을에 태어난 경우,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경우에 대한 우리가 생태계적인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주를 푸는 여러 가지 풀이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스승은 어떤 분의 스승을 가졌나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스승의 스타일대로 많이 이렇게 풀어내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저만의 이제 풀이법 중에는 사주는 우리의 자연 생태계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태계적으로 이해시키고 풀어줬을 때 가장 빠르게 이해를 하는 이해 속도가 가장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더라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라는 이 일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자, 어떤 에너지가 이 갑자 일주와 함께 좋은 에너지로서 아니면은 나쁜, 좋지 않게 흐르는 에너지로서 이렇게 흘러가는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갑자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해라는 마지막 60갑자의 마지막 이제 에너지까지 자, 우리가 사계절을 대입해서 어떤 이제 생태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희망적이고 복 받는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